그러면 주제 발표를 하실 경북행복재단 박종철 부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경북행복재단 박종철입니다. 제 오늘 발표의 핵심과 초점은 제 이야기보다는 현장의 실천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양한 시도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4개 센터의 수고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회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현장 동료들의 격려와 지지, 귀한 좋은 의견이 기진되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 발표 내용은 현장 실천에 대한 발표를 위한 서론격, 들어가는 말의 역할일 것입니다. 이론적 논제나 의제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 실천의 명제, 상식적 원칙에 준하는 명제를 토대로 그것을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선상의 내용이 것이고, 제 이후에 4개 센터의 발표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를 현장에서 실천하면서 겪는 경험과 고민들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자료에 있습니다만은 압축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웃사촌복지의 의미, 그리고 추진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진 현황과 그리고 지난 한 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수행했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그 성과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웃사촌복지라는 것은 주민들 간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민들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공동 유대감을 심화시켜서 마을, 지역의 공동체적인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있고요. 주민주도의 협력적 사업과 활동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곧 그동안 지역사회복지론에서 늘 이야기해왔던 마을이고 공동체고 지역사회입니다. 커뮤니티입니다. 이것을 경북 민선 7기가 경북의 정책 목표로, 사회복지 분야의 정책 목표로 삼고 이웃사촌 복지 실현이라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자료집에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경상북도의 민선 7기는 정책 목표를 4가지로 했는데 그중 4번째가 이웃과 함께하는 복지 경북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이웃사촌 복지 경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웃사촌 행복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고, 그 내용 안에 이웃사촌 복지센터 실무를 추진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웃사촌 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학회 때 우리 대표께서 인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마을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기반 체계를 구축하고자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에는 크게 3가지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2021년 2월 기준 소멸 위험 지수가 0.2 미만인 고위험 지역이 전국의 32개 시군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개 중에 7개가 우리 경북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복지 사각지대 위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히 다른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인구의 부양비, 그것은 경제적 측면만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사회적, 심리적 측면의 부담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공공전탈 체계는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를 갖고 있고 법적, 제도적 기준에 규제받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중심의 통일적인 지침이 갖고 있는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부터 법적으로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오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의 한계가 지속적으로 학문적으로 실천적으로 지적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경상북도 민선 7기가 제시한 이웃사촌 복지는 제도적 복지와 공동체 복지가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공동체의 결속과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 주민 주도의 복지 돌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의 역량,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적 사회 안전망과 인적 공동체 안전망이 함께하는 공동체 기반 지속 가능한 평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이웃사촌 복지에 담겨 있는 정책적 지향이자 이념이자 목표입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는 이를 위한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아마 화면에 비춰질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정책 체계는 운영 체계는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웃사촌복지센터가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민조직화 사업, 주민 역량 강화, 마을복지계획 지원, 위기가구 지원, 그리고 마을을 지원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2019년 하반기에 4개 시군을 공모해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 안동, 의성, 성주, 시지역 2개와 군지역이 2개입니다. 포항시는 종합사회복지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의 주민복지과와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수탁주체인, 운영주체인 종합사회복지관이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실무 인력은 복지관 과장이 슈퍼바이저를 겸직하고 전담 인력 3명이 배치되어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첫 해인 지난해 2020년 2개 동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체 조직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올해 1개 지역 5천을로 확대해서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동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사업을 위탁했습니다. 이를 위해 시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가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협력적 운영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실무 인력은 현재 협의체 국장이 슈퍼바이저로 역할을 하고 있고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서 4명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면 한 곳과 동 한 곳 각각 1개 마을씩 사업을 수행했습니다마는 현재 면과 동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같은 면, 같은 동 안에서 리통을 사업지역으로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마을 공동체 사업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온 협동조합 함께 이룸에 위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종합사회복지관과 달리 공동체 사업에 포커스를 맞추고 사업을 수행한 민간 전문기관에 전문단체에 사업을 위탁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동조합 함께 이름은 의성군으로부터 이웃사촌 지원센터, 요 앞에 복지만 라는 단어가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은 도시청년의 농촌 이주를 위한 일자리, 주택, 문화 등의 사업들을 함께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입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미래교육 지원센터 등 유사 중간 조직을 함께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이 4개 센터를 통합으로 관장하시고 전담 인력 3명을 배치해 현재 4명의 인력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올해 2개를 확대하여 4개 마을에서 이웃사촌 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주군은 군이 직영합니다. 그래서 주무계장과 주무관이
군청에서 이 사업에 주무관 역할을 하고 있고 센터에서는 전담 인력 2명이 배치돼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성과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2개 마을에서 시작했고 올해 1개 마을을 더 확대하여 3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군이 직영하는 곳이 한 곳,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한 곳,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한 곳, 그리고 공동체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수행하는 한 곳, 운영 주체의 특성들이 각각 배치돼서 사업을 시범사업의 성격에 맞게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해 성과 코로나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그 과정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민선 7기의 정책 안에 담긴 4대 목표 또 과제, 100대 과제 등등을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또 자료집에 있습니다만은 성과 목표 체계를 이웃사점 목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1차년도가 결과 중심의 평가보다는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일을 만들어냈느냐, 만들어낸 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일을 주민들이 어떻게 만들어냈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주체성이, 주민의 주인성이 어떻게 살아나서 지속 가능한가가 초점이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행 과정을 토대로 귀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모니터링과 컨설팅을 실시하고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이웃사점복지센터 관계자, 실무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 수행 과정과 결과들을 함께 보고 다음 방향을 제시하는 현장 평가와 컨설팅을 수행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집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상황적인 특성을 보면 두 가지가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집합 대면 교육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동시에 특히 고령화율이 높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대면 관계 서비스 욕구를 오히려 심화시키는 양면성이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이것이 또 주민 안에서 소모임과 동아리의 참여 동기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성과를 살펴보면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운영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은 좀 부끄럽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간담회 할 때 오셔서 이거 뭐 딴지에도 했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는가 하면 똑같은 모습일 수 있으나 과거의 다른 점은 과거에는 관에서 기획하고 기획자가 합시다라고 끌어앉혀 놓은 사업이고 이 사업들은 크지는 않지만 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성과가 괄목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이 의견을 내고 방법을 찾았다는 점에서 그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소모임 동아리를 조직해서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불구하고 안동의 이웃사점 몇 개 동아줄, 상생도시락 같은 것들이 그러한 예들이고요. 이 사업이 끝난 후에 주민들이 우리가 흔히 하는 문서 양식의 효과성, 효율성이 아니라 무엇이 좋았고 어떤 것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이 계속되어야 될지, 계속되려면 어떤 것이 있는데 주민들의 관점에서 평가회의가 이루어졌다는 6월 말쯤에 평가를 했습니다.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주의 두루두루 봉사단, 의성의 정성담화 등이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년에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주민의 생활 의제를 발굴해서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보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동의 상생도시락,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가 길어지고 대면 접촉이 어려워지면서 어르신들의 고독감이 높아지고 또 혼자 계시다 보니까 입맛이 떨어져서 식사를 못 하시는 상황이 지속돼서 마을 분연회에서 우리 동네 어른 우리가 모시자라고 해서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그런데 그 시즌에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학교 급식 재료로 납품되어야 될 농산물들이 그대로 납품하지 못하고 판로가 막히는 상황이 겹쳐지면서 상생도시락에 소요되는 재료를
지역의 납품길이 막힌 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을 연결시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들 안에서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양이 많지도 않고 그것이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이윤을 남길 만큼 훌륭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의제가 연결되는 시도가 있었고 가능성이 스스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성공했다면 신문에 아주 크게 나섰겠습니다만은 시쳇말로 돈이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항의 마을관리사무소 희망나루터 사업 같은 예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었던 것들을 주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소통 공간으로, 양로당 어르신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돌봄 공간으로 탈바꿈한 시도가 이루어졌었고, 다만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지속되지 못했는데 어제 뉴스에 같은 지역에 경로당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주민복지과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상황들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성의 동네 한밭꽃 숲지킴이, 성주의 꽃길 조성도 같은 메커니즘으로 사업이 발굴되고 추진된 사례들입니다. 아울러 주민중심의 마을 자원 기반 조성 시도가 있었습니다. 포항에서는 한동대학교 팀들과 협업해서 자원을 공유하는 상대로 앱을 개발해서 현재 가동 시초에 있습니다. 성주에서는 협의체가 나서서 협의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유휴 경작지를 이용해 고구마를 경작하고 그걸 판매해서 이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쓰고자 했습니다마는 고구마 작황이 좋지 않아 수입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안동과 의성에서는 같은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재료를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이런 의미 있는 작은 단초지만 제가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포커스를 둬서 굉장히 크게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현실보다. 그러나 분명히 의미 있는 시사성이 있는 가능성들을 보여주었고요. 이 과정에서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이전의 관행들이 좀 묻어 있어서 이웃사촌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의 사회복지사 중심의 권유, 설득 등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아직은 주민이 스스로 나서는 주도성과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 만나기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라는 상황도 있었지만 1년 전체 통산했을 때 4개 센터 직원들의 가장 많은 물리적 활동량, 시간적 활동량이 1대1 또는 1대 다의 주민 만남이었습니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찾고 의제를 찾고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과 관계가 굉장히 사회복지사와 주민들의 관계가 바로 이웃이 되어가는 형태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만나기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 이웃사촌 복지 실천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연계 통합성을 강화하고 다른 유사 조직들과의 차별화된 역할을 명확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시군, 읍면동이 수진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와 무엇이 같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수행하는 역할과 무엇이 같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어떤 것을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시군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도시재생지원센터, 그리고 경북에는 아직 없습니다만은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과 유사 중간 지원 조직과 역할 범위, 역할 내용 등등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어떤 내용에서 어떻게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해야 될지를 이 과정 속에서 그 길을 함께 지역의 특성을 기반해서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보다, 무슨 일을 몇 번 얼마나 할 것인가 보다 그 일을 통해서 지역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성과 목표를 명료화하는 작업, 구체화하는 작업이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성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명료화하는 과제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한 소모임 동아리들이 처음에 참여 동기를 유발시키고 참여한 이들의 결속을 강화시키고 관계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소모임 동아리들을 하면서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이것이 그 취미 프로그램에 안주하는 경향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임 동아리가 단순히 평생교육 차원의 취미 동아리 차원에 머물지 않고 마을의 문제, 공동체를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주체 세력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지향 목표를 명확히 해야 된다는 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한 해에 이루어진 이웃사천복센터의 지향과 방향 그리고 지난 한 해 이루어진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